자, 지금 보고 계신 문제는 이제 GTQ-I죠. GTQ-I라고 하는 I는, I라는 I? 말이 좀 특이한데. 자, 이 I는 조건이 밀리미터라는 거,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는 그 바로 아래에 쭉 내어보시면 CMYK 컬러라는 거. 자, 이 두 가지 유념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 자체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아이, 바로 300dpi로 작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준 원칙대로 따지자면 CMYK고 밀리미터라는 이 내용만으로도 무조건 인쇄를 한다, 그러면 해상도는 300dpi를 한다, 이 철칙이에요.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포토샵이네요. 필요한 거 닫고. 자, 파일에서 new,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문서의 크기는 일단은 밀리미터니까 프로파일에서 프린트로 바꿔놓고 보신다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바뀌겠죠. 가끔씩 이렇게 전혀 다른 포인트라든가 다른 단위로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유니트 단위를 밀리미터로 환산시켜 놓으시고 바꾸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입력 내용은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100에 80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가로값 위드는 100mm, 높이값은 80mm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CS6 버전부터는 재단선 3mm까지 고려해서 만들 수 있게끔 밑에 블리드라고 하는 아이가 생성이 됐어요. 하지만 자, 이 블리드는 실무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뭐 자격증 다른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쓰는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필요 없고요. 자, 0으로 해놓고 쓰면 되지만 보여드리려고 일단 잠깐 3mm라고 쓰겠습니다. 밑에 어드밴스 열어서 CMYK 확인하시고 300dpi 확인하시고 프리뷰 모드 딱히 필요 없으니까 일단 기본, 그 다음에 얼라인 뉴 오브젝트 요거 쓰지 마십시오.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물론 웹 다룰 때 로고나 이런 것들 체크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써야겠지만 지금 필요 없으니 건들지 않는다 해서 OK 누르겠습니다. 자, OK 누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 사각형의 아트보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 빨간색도 보이는데요. 요게 블리드예요. 요 아이가. 요 블리드라고 말하는 건 인쇄를 할 때는 실제로 요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 형태만큼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이만한 종이를 원할 때에는 실제로 작업 사이즈는 3mm씩 더 큰 블리드까지 측정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규칙이죠. 그것 때문에 그 블리드를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수정하는 건요, 파일 에디트에 보시면, 에디트가 아니라 파일에 보시면 파일의 도큐먼트 셋업, 이 문서를 재수정하는 거죠. 이곳에 블리드 0으로 다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다시 위치 알려드려요. 메뉴 파일에 보시면 도큐먼트 셋업 이라고 해서 이 아트보드의 크기를 조정하는 건 없지만 대신에 블리드를 수정할 수 있고요. 아트보드 크기는 에디트 아트보드 버튼 또는 왼쪽에 툴에 있는 이 아트보드 버튼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겸사 다시 알려드린 거고요. 단축키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영문 O 누르시면 되죠. 자, 다 했으면 뭐 ESC 누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작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세팅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세팅을 해 주셔야겠죠.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방법은 포토샵 해보셨던 것과 요령이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메뉴 뷰에 있는 룰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 R이라고 해서 단축키로 눈금자를 꺼낸 다음에 단위 밀리미터 확인하시고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끌어당겨서 눈금자 하나, 아니, 이 가이드라인 선을 하나 꺼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는 선택이 안 되는 아이예요. 잠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메뉴 뷰에서 보시면 가이드라고 있고요. 메뉴 뷰에 가이드, 이 가이드를 잠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기억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을 잠깐 숨기는 단축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하면 잠긴 거 풀 수 있습니다. 풀면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럽게 도형처럼 선택이 돼요. 자, 이 아이를 아래로 Shift 누르고 내리면서 Alt 누르면 복사되죠.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의 반복 컨트롤 D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도형처럼 다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가이드라인 총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 다섯 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얼라인 정렬해서 아트보드 기준으로 얼라인 투 아트보드 체크하시고 위아래 맞추는 거니까 첫 번째 줄은 아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위아래 맞추는 동등하게 맞춰라 라는 버튼 3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똑같은 크기니까. 자, 누르면 아트보드 기준으로 제일 위, 제일 아래 먼저 2개 맞춰주고 나머지 알아서 정확하게 N등분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에서 가이드라인 하나 꺼내주고 얘를 옆으로 옮기면서 Alt, 카피 두 줄 냈으니까 컨트롤 D로 셋, 넷, 다섯 해서 세로선이 있는 5줄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아트보드 기준으로 좌우 동등한 간격 맞춰라 라고 버튼 누르시면 총 16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포토샵에서는 하나하나 그 위치를 내가 직접 재서 맞춰줘야 되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얼라인 정렬 기능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아트보드 바깥에 튀어나가는 게 좀 성가시다, 귀찮다라고 하실 때에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가이드라인은요, 특이하게도 일러스트레이터는 도형처럼 다룰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대로 한꺼번에 잡아서요, 패스파인더에서 자르기, 디바이드 버튼 누르면요, 갖춰진 형태들은 각각의 면이 된다. 기억하시죠? 가이드라인은 도형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버튼을 띡 누르면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도형으로 바뀝니다. 색깔 채워볼게요. 보이시나요? 도형으로 바뀐 거? 자, 가이드라인을 도형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반대로 도형을 가이드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선색과 면색이 없는 상태에서 메뉴 뷰에서 똑같이 가이드라인 가보면 Make 가이드라인 이라고 해서 도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치환하세요 라는 버튼 누르셔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방법을 2가지 알려드렸어요. 가이드라인으로 쭉 빼가지고 배치해 놓고 끝내셔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게 성가시다면 도형으로 자른 다음에 배치하시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안 건드려야 되니까 락으로 다시 잠궈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드신 모든 작업물들 도형들 그리시기 전에 여기 보이는 컬러 색상을 먼저 작업을 해서 등록하세요. 점사 첨부되어 있는 것 중에 다른 것들 떠나서 일단 이 문자에 관련된 것들도 먼저
세팅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다른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권장을 드리면서 색상을 사용하시는 요령, 색상을 만드는 요령,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각 툴로 박스를 하나 그리죠. 선 색깔 없이 면의 색깔만 여기 써있는 대로 CMYK 컬러로 입력을 해줍니다. 해볼게요. 써있는 대로 C40, 요 면의 색깔이 C40, M30, Y50, K40. 키보드 탭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요. 엔터. 색깔 나왔죠? 자, 밑에 또 있어요. 자, 그대로 저는 Shift 누르 아래로 옮기면서 Alt로 복제합니다. 여러 개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하나만 카피한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또 수정합니다. 50, 0이죠. 아무것도 안 쓰는 건 0이에요. 탭 50, 탭 90, 탭 0 하고 엔터. 색깔 들어갔죠? 또 다른 색깔, 이건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 건너뛰세요. 왜냐면 아까 드래그 하면서 카피했잖아요.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 컨트롤 D를 누르면 그대로 박스가 바로 카피해서 붙어 버립니다. 그럼 색깔 채우기 편하겠죠? 마우스 딱 여기 놓고 40 탭, 30 탭, 50 탭, 20 엔터, 컨트롤 D 하고 클릭 0000 탭, 컨트롤 D K100이네요. 100 엔터, 컨트롤 D 클릭 50 90 0 컨트롤 D 마찬가지 90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만으로도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분이라도. 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1포인트 두께의 흰색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일단은 무시하시고 면의 색깔 그대로 색깔 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팅해 놓고 아까 그라데이션 있었죠? 자, 얘는 이 아이를 이쪽 색깔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라데이션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색깔을 따로 일단은 M90에 Y90 요거 밑에 있는 거죠 색깔. 자, 이렇게 일단 하고 중복되는 건 일단 놔두시고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오른쪽에 스와치 있는 패널에다가 자, 잘 보세요. 뭐 하나 여기 써 있는 이 색깔들을 스와치에 자, 밑에 여기 폴더 컬러 그룹 만들게요. 만들어 놓고 컬러 그룹 버튼을 딱 누르시는 순간 뭐라고 뜨느냐 선택한 색상들을 등록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라고 누르시면 이 색깔 컬러가 그대로 여기에 쭈루룩 하고 등록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어떤 색상을 쓰기에 이쪽에 있는 거 스포이드로 끌고 와도 되긴 하겠지만 선색이 있고 면색이 있고 그라디언트 이런 색깔들 때문에 또 세팅이 번거로우니까 여기는 스와치 갖다 쓰시면 쓰기 편해지겠죠. 이렇게 등록하고 쓰시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있다면 미리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세팅이 다 끝나셨어요.